기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는 에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하면 뭐 어떤 능력, 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라는 것은 가장 근본이 정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의 설계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노트북에 꼽는 USB 칩 있죠, 칩. 뭐 노트북에 막 자료 저장해 놨다가 어디든지 가서 써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는 뭐 글자도 있고 그림도 있고 설계도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 정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이 매일 조금씩 바뀌어 가지고 11개월 뒤에는 뼛속까지 다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정보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의 정자입니다. 남자의 정자는 사람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설계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성의 난자는 뭘까요? 자궁원. 자궁원 노트북과 그 정보를 실제로 그 정보대로 만드는 3D 프린터기예요. 그래서 정자가 난자에 딱 접촉이 되면은 그 정보에 따라서 10개월 동안 이게 정보를 읽어가지고 매일 조금씩 만들어서 10달 뒤에는 누가 나옵니까? 사람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라는 말을 어떤 에너지 능력보다는 첫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보라는 거.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요. 맞습니까? 불면증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정보가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3D 프린터기가 뭔가 하면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 만능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들어온 정보대로 우리 몸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 정보가 깨져버렸어요. 이대로 잘못된 정보대로 몸을 만들면 암도 생길 수 있고 조직이 약해져서 병도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몸에 이게 들어온 정보대로 내 몸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요. 내 몸에서. 그러면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재워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불면증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정보가 잘못됐다. 그럼 여러분 기가 아주 충만히 잘 들어왔다. 그럼 사람이 뭐를 잘 잘까요? 잠에 취해버립니다. 잠에 취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느 정도 취할까요? 술 취하듯이 취해가지고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 잠에 취한다는 것은 기가 제대로 된 정보가 잘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기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떤 힘과 에너지, 능력보다는 뭐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어요? 이 정보에다 맞춰야 돼요. 근데 이 정보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늘에서 와요, 하늘에서. 인간에 대한 정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에너지를 뭘로 보내시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보내는 이게 송신기의 안테나가 뭔지 압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 무지개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비온 뒤에 무지개 있지요, 무지개. 그 무지개는 만지면 만져질까요? 안 만져질까요? 왜 안 만져질까요? 여러분 무지개가 색깔일까 파동일까? 색도 되고 파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색 즉 시공, 물질색, 물질의 색은 색 즉 시공,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색은 파동이다. 우리 눈은 색을 보는 게 아니고 파동을 감지해서 색으로 느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 몸에 오늘 저녁에 고쳐야 될 하룻밤 사이에 내 몸에서 죽어나가는 고기가 한 600g 정도 돼요. 많게는 1kg 정도 썩어져 나오고 새롭게 그 조직이 만들어져요. 언제 만들어질까요? 반드시 잠잘 때.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자면 키도 줄고 체중도 줄어 있어요. 근데 그 정보가 잘 수신되려면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사이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소라는 게 있어요. 성소. 여러분 구약의 성소 알죠? 성소 보면 그 딱 처음 들어가면 노소로 된 아주 커다란 물두멍이 있어요. 그 모양이 꼭 뭐 같은가 하면 접시 안테나예요. 근데 에너지를 가장 잘 수신하는 매체가 뭔가 하면 물입니다. 물. 근데 물인데 그냥 물은 수신이 잘 안 돼. 어떤 물이 되느냐? 성경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강물이라 그랬어요. 수정이나 유리나 전부 다 원소가 다 규소예요, 규소. 부싯돌 있죠, 차돌. 차돌 부딪히면 불이 나잖아, 그죠?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가 이제 이 우리에게 오려면은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데 반드시 이게 수정이어야 돼, 수정. 근데 수정에 뭐가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는가 하면 각도입니다. 51.42도라는 그 각도가 하늘에서 오는 정보를 우리가 수신하게 해줘요. 여러분 유리가 보면은 저게 고체같이 그죠? 화학 조성물로는 저게 액체입니다. 고체가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수정 목걸이를 찼어. 이게 물일까? 고체일까? 물을 찾다고 생각하면 돼요. 뭔 말인지 됩니까? 근데 이게 딱 수신이 돼서 수신이 되면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그 에너지가 그 우리가 방송국에서 TV를 보기 위해서 정보를 보냈을 때 그 정보가 약하다 보니까 셋톱박스 증폭을 시켜요. 우리 몸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증폭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은 한 7배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이 수정에다 은을 차야 이게 증폭이 돼서 우리가 감도를 느끼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들의 몸을 이제까지는 생리학적 생물체로 봤어요. 근데 제가 우리 몸을 제가 어신 캠프 책에 대놨지만은 인체를 한번 분해해 봤어. 분해했더니만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60조 개. 근데 그 중에 한 개의 세포를 딱 떼어내 가지고 또다시 쪼개 보면은 120조 개의 원자예요. 세포 하나가 120조 개의 원자. 근데 그 원자 하나를 딱 쪼개 가지고 분해를 하면은 중간에 원자 핵은 플러스고 주위를 도는 전자 그룹은 마이너스예요. 우리 몸을 최소 단위로 원자 상태로 분해하면 우리 몸에 뭐밖에 없는가 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직류전기로 움직여요. 직류전기는 플러스와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교류전기로 움직이면 전기기기예요. 스마트폰은 직류전기로 움직여요. 전자기기예요. 원자핵은 플러스, 원자를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 원자는 직류예요. 그럼 우리 몸은 전기기기일까 전자기기일까? 전자기기예요. 여러분들 몸이 스마트폰과 똑같은 전자기기예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는가 하면 이 전까지는 우리가 기라는 걸 들으면, 소리를 들으면은 뭐 산에 가서 뭐 폭포수 물 떨어지는 데서 뭐 과부자를 트고 뭐 10년 뭐 내공을 쌓고 수련을 해서
뭐 기공 치료를 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성경에서 기가 나오는 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소에서 나왔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생겨요. 그것이 온 하늘을 덮어버렸어요. 그 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시스템이 돼야지. 우리가 뭐 매일 기가 딸리는데 매일 그 사람 찾아가서 언제나 그렇게 손대고 있고 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뒤집어 봤어요. 기라는 것이 결국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일러실에서 이제 날이 추워지면 물을 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을 방마다 이렇게 호수에 순환을 시키는데 순환 모터가 필요해요. 그렇죠? 거기에 전기가 들어갔어요. 이 기가 흐르면 피가 흐르고 기가 멈추면 피의 흐름도 멈춰버려요. 자, 순환 모터가 멈추면 물이 돋가요, 안 돋가요? 방에 도는 물을 피라고 보면은 보이지 않는 전기가 순환 모터를 돌리지 않으면 피는 안 돌아요. 똑같아요. 기라는 것은 볼 수 없는 에너지인데 우리 몸 안에 광 케이블을 흐르면서 피를 돌려요. 정보를 주고. 우리 몸의 광 케이블을 어느 곳이라는가 하면 경락이라 그래요. 머리에서 발 쪽으로 흐르는 큰 에너지가 흐르는 파이프. 락은 거기서 쪼개져서 조직 속으로 흘러가는 장가지를 락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침 놓는 자리가 어딜까요? 그게 경락이고 경혈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기가 부족하면은 이게 피가 안 돌아요. 피가 안 돌면 호르몬 돼서 끝나버려요. 그게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라는 걸 갖다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에 보일러시에 물을 돌리는 순환 모터다. 그거 없이는 방이 차서 따뜻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좀 이해를 단순하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은이나 수정을 차서 이제 내 몸에 설계도의 정보를 이제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는 이 정보가 올 때 중요한 것은 문을 닫으면 안 돼. 문을 완전히 밀폐시켜 버리면 이 정보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음문을 열기 전에 창문을 먼저 열어버려라. 그래야 기가 들어와요. 지금 여기 오늘 온다고 집에 창문 다 어떻게 했어요? 집에 기가 잘 안 흘러버려요. 근데 거기 왜 이걸 얘기하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감이 열린 다음에 이제 감지가 되는데 내가 집에다 뭐 냉장고에 음식이 썩는다, 집안에 정리가 안 됐다, 이래서 그게 도끼가 채면은 그 파동이 나를 쳐요. 그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내가 사는 공간이나 이 터전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 파동이 나를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이 정결이라는 것은 몸도 그렇지만 환경 문제도 굉장히 중요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이 모터를 돌릴 때 한쪽에서만 옵니까? 양쪽에서 와야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같이 만나야 이게 에너지가 생기잖아. 그죠? 그와 같이 이 기라는 것은 땅으로도 와야 돼요. 이 지구 전체에 이 생기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광장에다가 그 기송신기를 만들어 놨어요. 한 33톤 되는 그 철성분이 없는 그 돌을 갖다가 회전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서 지구 어디로 가든지 기가 흐르게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송신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신기가 이제 우리가 이 정보가 들어올 때 이 수맥파나 나쁜 파동이 있는 암석을 거치게 될 때 파동이 깨질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딱 바로 잡아주는 게 금이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금발찌 하나 뭐 10돈만 해도 200만 원인데 양쪽 차면 400만 원 그게 안 되니까 금강에서 나오는 돌을 가지고 발찌를 해놨어요. 그걸 딱 차고 하면은 이제 몸에 기가 흘러요. 재미있는 거는 하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감이 열린 다음에 해보시면 알지만은 우리 몸이 색깔이 다 있어요. 장기가. 간은 무슨 색입니까? 왔다. 심장은요? 폐는요? 흰색. 비장은요? 노란, 황색. 이런 우리 몸이 색은 파동이다. 이 무지개색 보이죠? 색은 이게 파동이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이런 이제 우리 몸에 그 MRI 사진 압니까, 여러분? 우리 장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 에너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사진으로.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MRI 찍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 장기, 모든 기관이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건강할 때는 정상적인 파동으로 진동을 보내. 근데 내가 어느 장기가 안 좋다 이럴 때는 그 장기의 파동이 불규칙해져 버려요. 심장이 뛸 때 부정맥처럼 두두두둑 뛰다가 툭 끊어져 버려요. 이런 불규칙한 파동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감지하게 돼요. 기가 열리면은 내 몸에서 막 회오리 바람이 쳐요. 회오리 바람이 치면 차고 뭐고 다 놀래버릴 거 아닙니까? 그 회오리 바람이 강한 사람은 막 기절하듯이 넘어가고 보통은 이렇게 느껴요. 우리 몸에 있던 모든 장기의 에너지를 기를 갖다 돌려버리니까. 그러면 누가 땡기듯이 뒤로 이렇게 쫙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넘어지면 왜 안 될까요? 코 깨니까 안 되죠. 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뒤로 이렇게 딱 당겨버려요, 몸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얼굴을 딱 찍었을 때 그 사람의 사진 속에 눈을 봐요. 몸을 봐도 되지만 눈을 보면 이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장기의 파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몸이 뭐 아주 안 좋고 하면 뭐 어떻다 하면은 어디가 아픈지를 어디가 아프다는 게 아니고 어디가 근본적으로 순환이 안 되는지가 잡히지를 않아.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래요. 사진을 찍어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 사람의 순환이 안 되는 부위가 이렇게 감지가 돼버려요. 아, 그럼 내가 이곳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확실성이 난무한 이 시점에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우리가 너 자신을 알아라. 내가 내 몸도 잘 모르면서 또 자기도 자기 몸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조금 아이러니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내 몸이 뭐를 원하는지 어떤 것인지 정말 이 생명의 피를 돌리는 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요.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깔고 앉는 이제 방석이고 이거는 이제 벽에 걸어 놓는 거예요. 이걸 걸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 색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이 파동의 색의 주파수가 내 몸에 순환이 안 되는 장기를 자극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장기의 순환을 회복시키죠.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파동 치료의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요, 시골에 초가집도 있고 산천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도 봤잖아요. 지금 그거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파트에 꽃밭을 만들 수도 없고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거기에 우리 몸의 어떤 기의 흐름을 잘 순환되게 할 수 있는 그 파동의 이 세 개의 배율을 맞춰가지고 이걸 딱 걸어놓고 보면은 순환이 되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또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사진이 너무 저래서 옛날 사진 보내면 안 돼요 해서 보내온 소액이 사진이 뭐 10년 뭐 20년 전에 찍은 주민등록 사진도 보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언제 사진이든지 관계없이 그 사진에는 현재 그 사람의 몸의 상태가 파동이 오게 돼 있어요. 재밌잖아, 그죠? 딱 보면 어디가 순환이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예리하게 섬세하게 딱 되는데 이게 처음 하는 분들은 이게 감이 없어. 술 취한 거매로 이래도 오고 저래도 오고 왔다 갔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 우리 저 이런 데 쓰는 스마트폰을 쓰는 반도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수정 반도체입니다. 수정 반도체. 근데 이게 수정보다도 아주 초고감도를 가지고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는 강력한 좌회전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참으면 우리 몸에 기가 서버려요. 그걸 우회전파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수신하려면은 수신할 수 있는 이제 메달이 필요해요. 그거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건강해지고 어떤 것이 내가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어서 안 된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묘토 하나 봐주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보통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몇천도 주고 그래요. 제가 한 사람 보니까 3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의 터 하나도 그렇게 주고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가 이렇게 통하게 몸에 세팅을 딱 하면은 이게 뭔가 하면 내 몸이 스마트폰 본체예요. 노트북 본체예요. 근데 여기 주변 기기가 수신할 수 있는 수정과 증폭기인 은, 발은 땅에서 오는 그 기를 받을 수 있는 그 팔찌를 딱 차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세팅이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타는 차 있죠. 차에도 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 있죠. 집도 명당으로 돼버려. 웬만한 수맥파, 좌회전파는 다 수맥파인데 그것이 딱 사라져버리고 우회전파로 다 바뀌어요. 근데 그건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거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영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기가 흐를 때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은 금방 해결해서 갈 수 있어요. 기가 열리면 내가 차를 봤을 때 내 차에 기가 있는 걸 느끼고 기가 잘 안 통하는 사람은 이거 갖다 걸고 이 기가 흐르는 이 방석이 미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면서 계속 여기서 오는 정보를 보내줘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기가 흐르는 사람들이 뭐 황금이라 그러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루비, 사파이어, 진주 이런 말 하면 몸에 반응이 와버려요. 여기서 그런 파동이 나오게 다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을 접근하면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자, 이 지금 기라는 것은 우리 몸을 최첨단 양자 역학에 의해서 운행되는 초고감도 전자기기다. 뭔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기계라 이 말입니다. 기계. 기계이기 때문에 수신기가 필요하고 증폭기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주변 기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냐? 여러분 사람의 몸의 생리 구조가 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몸에 어디가 탈나서 어느 부위가 순환이 안 되든 이것을 수진해서 몸에 기를 돌리는 것은 어떤 걸 해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뭐 몸에 안 좋은 파동이 나오는 것이 감지됐어요. 그런데 이걸 세팅을 딱 하고 나면 그 파동이 사라져버려요. 정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기가 서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라는 기도 있고 여자라는 기도 있어요. 남자는 양기고 여자는 음기라고도 얘기해요. 이렇게 만나야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우리 몸이 하나 같지만요. 우리 몸은 언제나 기가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 손에 바늘을 찔러서 피를 내고 왼쪽 손가락에 피를 찔러서 피를 내가지고 두 개를 딱 놓고 검사를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피는 손에서 딴 피는 언제나 우회전파예요. 왼쪽 손가락에서 딴 피는요. 언제나 좌회전파예요. 이것이 만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요즘 보면은 혈압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뭐 아마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혈압일 것 같아요. 혈압이 뭘까요? 이게 심장이 이렇게 딱 수축될 때 압이 높아져 버려요. 막혀 있으니까. 혈압에서 제일 잘 막히는 기관이 어딘가 하면은 콩팥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기관도 콩팥이고요. 오른쪽은 왼쪽보다 좀 작아요. 왼쪽은 좀 커요. 근데 오른쪽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에너지 저장고고 왼쪽은 내가 섭생을 통해서 저장된 기의 발생기예요. 근데 이 콩팥은 아주 작은 모세혈관 혈관 덩어리예요. 거기가 막혀버리면 기가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이거 수정이나 이런 걸 안 찬 상태에서 침을 뱉다 보면 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 피를 찔러봐도 기가 없어요. 차는 순간 기가 다 들어가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땅하고 접할 수가 없어요. 아스팔트도 기가 없지. 시멘트 그렇지. 문 꼭 닫고 살지. 지금 우리 몸들이 어떤지 압니까? 아주 이쁜 장미꽃을 하나 딱 꺾어가지고 그냥 화병 속에 꼽아놓은 것 같아. 얼마나 견디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 무너져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먹는 떡이라든지 곡식 이런 데도 이게 기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냥.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이게 기가 들어가면은 스마트폰, 자동차, 안 좋은 수맥이 있는 집터는 전부 좌회전파입니다. 근데 이 기가 들어가면 다 우회전파로 바뀌어요.
단독주택 같으면 여러분들의 그 마당의 터도 우회전파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 소리가 우리 집 밖에서 들을 때는 좌회전파인데 우리 집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회전파로 바뀌어요. 매미 소리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 들어보면 이게 지금 희망한 소리인데 도대체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귀가 딱 열려서 확인할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음식 있죠. 모든 것들이 곡식부터 채소, 과일이 다 좌회전파입니다. 내가 좀 먹어야 돼. 부득이하게 내가 지금 과일을 좀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좌회전파예요. 그러면 이 키가 들어간 스마트폰 있잖아, 그죠? 딱 한 번만 건드려주면 우회전파로 바뀌어. 내가 부득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먹을 수도 없고 정 나쁜 게 아니면 이걸 한 번만 턱 건드려주면 좌회전파가 뭘로 바뀌어요? 우회전파로 바뀌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집에 물과 불입니다. 제일 많이 쓰잖아요. 매일 샤워 안 합니까? 그 물이 다 무슨 파동일까요? 전부 좌회전파예요. 불에도 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파동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과 불까지도 우회전파로 다 바꿔버려요. 기가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샤워를 해도 뭐가 나올까요? 아, 우회전파 좋은 기가 나와. 가스불을 켜도. 그러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돌게 되겠지, 그죠? 그럼 우리의 마음도 밝고 건강해지고. 방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에너지 파장은 고체를 뚫고 나가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거실에 어디 하나 걸어 놓으면 방마다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걸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자 세계의 에너지, 파동. 쉽게 얘기하면은 이 에너지는 균도 죽여요. 어떻게 죽일까?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은 놋뱀 이야기 알죠?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 그럴 때 모세에게 뭘 만들어갔습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 그래 놓고 그걸 보는 자는 놔버려요. 우리 눈이 전자 센서거든. 이 뱀독은 강력한 좌회전파예요. 우리 몸을 죽여 들어갈 때 놋은 어마어마한 우회전파예요.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순간 그 파동이 어떻게 돼요? 눈을 통해 들어와서 좌회전파를 상쇄시켜버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범죄했잖아.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 안 해. 이 송아지가 우상을 만들면 그게 엄청난 그게 좌회전파가 나와요. 여기 보면 그 세월로 리본 있죠. 그거 가져간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좌회전파예요. 그 의미가 거기 다 파동으로 당겨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식용금이 나옵니다. 식용금. 그것은 이제 불에 굽는 거예요. 구워가지고 그 만든 금은 독이 없어요. 이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원래 지금도 생금은 독이 있다고 나와요. 금을 구워버리면 독이 사라져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갈아가지고 물에 뿌려가지고 우회전파 물을 먹게 해서 몸의 죄를 용서하잖아요. 그게 성경이 다 그런 의미가 있었더라는 거지.
제가 하나 읽어줄까요? 여기 이제 재미있는 게 있는데 레위기 14장 25절에 보면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속건제라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갚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이제 속건제라 그래요.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 손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며, 양을 잡았는데 그 피를 가지고 어디 바른다고요? 우편 깃뿌리, 또 우편 손가락 그 발가락.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는 데라. 양은 오른편에, 양은 무슨 파가요? 그러니까 우회전파. 염소는요 강력한 좌회전파예요. 이 파동을 보면 그 짐승이 무슨 파인지 알아요. 비둘기가 무슨 파동일까요? 성령이 뭐 같이 내렸다 겁니까?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우회전파 좋은 거죠. 우회전파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좌회전파가 들어오면 사람이 사람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냥 쫑알거리고 찢고 하여튼 이런 게 강해.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아기 낳아서 딸을 시집 보내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딸을 하나 탁 낳았을 때 얘가 시집살이 잘 견디고 참 이 몸에 합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동나무를 심어요. 오동나무를. 그래가지고 한 15년, 10년 이상 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 시집 보내요. 지금은 오동나무 가구가 키가 다 죽어서 길을 넣어야지만 예전에는 키가 아주 좋았어요. 오동나무 속은 어떻습니까? 비어있잖아, 그죠? 오동나무는 마음을 비우게 해줘.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독이 생기면 엄청난 균이 번식을 하는데, 오동나무는요, 그 잎털이나 이런 것들을 화장실에 넣으면 구더기 다 죽고 냄새도 없어요. 그리고 오동나무는 강력한 우회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뭘로 가구를 해서 시집 보냅니까? 오동나무. 실크로드 있죠. 실크로드. 실크로드는 뭐가 유통된 도로입니까? 비단. 비단이 뭘까요? 누에로 만든 실크 아닙니까? 그죠? 누에가 뭘 먹었길래 그게 우회전파일까요? 예, 뽕나무가 강력한 우회전파예요. 뽕나무가 강력한 우회전파라고. 그러니까 그 실크가 우회전파가 좋으니까, 그죠? 사람이 그걸 좋은 걸 하고 그 실크로드가 생길 만큼.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 아이고 여름에 막 이 아주 찬 얼음물은 다 얼었던 물은 우회전파예요. 뜨거운 물은 다 좌회전파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막 전기 이렇게 물 끓여가지고 샤워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매일 기력이 쇠해져 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갖다 딱 걸어놓고 하면은 그 뜨거운 물도 뭘로 바뀌어요? 우회전파로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희왕한 이론은 이제 의미가 없어. 지식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대예요. 뭐 지식은 뭐 세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가 경험해버려야 된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원래 우리가 우리 몸의 세포가 이런 왼쪽에 이렇게 엄지면 오른손을 냈을 때 왼쪽으로 가서 오른편에 이게 새끼손가락이 오도록 이런 구조로 세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복제양 둘이나 복제액의 스너피는 똑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돼버려요. 오른쪽에 엄지손가락이 왼쪽에서부터 엄지손가락이 아니고 오른쪽에서부터 엄지손가락이 시작되는 반대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몸의 면역체계가 볼 때 나는 이런 구조의 세포를 원했는데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한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내 몸의 면역체계가 공격해요. 이게 자가 면역질환이에요. 뭐 베체스지병, 류마티스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아토피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모든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유전자가 뒤집힌 겁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원자 핵의 진동 에너지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이런 걸 가지고 터치해주면 우리가 먹는 밥이고 쌀이고 과일이고 이런 것들이 파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뒤집어지는 거예요. 원자 핵을 도는 전자구름의 방향이 바뀐 걸 우리 몸이 감지하니까 우리 몸의 센서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까지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들어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 양반이 지금 정신 이상인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는 보고 경험하는 걸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은 지금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걸 들어요. 근데 잘하면 오늘 가기 전에 다 경험한다 이거지. 왜? 특별히 내가 뭐 10년, 20년 뭐 수련을 해가지고 이걸 얻은 게 아니거든. 그죠? 똑같은 몸인데 전자기기로 보고 주변 기기를 갖다 딱 장착했을 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구조예요. 이거는. 법칙의 세계라고. 단 초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은 뭘까요? 물질을 만들어서 물질의 성질을 보는 것을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을 살 때 뭔가 하면 물건 위주로 봐. 비싸고 잘 만든 거는 오래가고 성질이 좋고 싸구려 제품은 빨리 망가지고 뭐 소파도 처리 잘 안 되고 사면 막 냄새나고 안 좋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초자연 법칙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 때 물건으로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말로 진동하는 파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이 물질의 자연 법칙으로는 우리 몸이 회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용하신 초자연 법칙의 역사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초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술 깨는 약, 술 계속 마시면서 술 깨는 약 먹으면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 자연 법칙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초자연 법칙은 세팅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와. 그래서 이것이 연합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막 이거 찼으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고 뭐 소주 마셔도 괜찮겠죠? 이 스마트폰만 치면 다 되겠죠? 그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균을 죽이는 방법을 하나 예를 들면은 냉장고 안에 노숟가락을 였을 때 그 컴프레셔가 윙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돌아가잖아요. 그때 나오는 진동 에너지가 노숟가락을 진동할 때 나오는 그 우회전파가 냉장고 안에 좌회전파인 균을 갖다가 죽여버려요.
그래서 노숟가락, 옛날 10원짜리 동전 냉장고 안에 열어놓으면 뭐가 안 나요? 냄새 안 나는 거예요. 그 법칙을 우리 몸에다 실제로 적용시키는 거다. 이렇게 하면 좀 쉽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잘 이해시키고 싶은데 서로가 알고 있는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공감대를 이뤄야 되지. 그것이 아니면 내가 뭐 아무리 뭐 어려운 말 한들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다 졸아버리지 듣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의 몸이 스마트폰과 별반 다르지 않는 뭐라고요? 전자기기다. 이게 수신하는 안테나, 증폭기가 스마트폰에 있듯이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 땅으로 오는 길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발길을 차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 이 스마트폰과도 연동되고, 예? 우리가 타는 차와도 연동이 되고 집과도 연동이 되고 사람과도 연동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 몸의 어떤 파동의 세계가 공명을 일으켜서 모두에게 다 생명과 건강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버린다. 이거 기적입니까? 그렇다고 기가 막히면 안 돼요. 예, 귓구멍이 아니고 귓구멍이 뚫려가지고 기를 느껴버려야 되거든. 그죠? 그래 되면 이거는 간단해요. 만일 제가 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 해도 이게 사이비 소리 듣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까지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 시스템을 거의 갖췄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뭐 할 수 있다요? 말할 수 있다. 나도 말 좀 하자. 이제 속이 타서 머리 다 벗겨지게 살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한 번은요 주유소 가면은 기름 좀 넣으면은 뭐 당첨됐습니다 하고 라면을 줘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해봐요. 그 라면 차에 실어놓으니까 차에 기가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런 걸 사람이 먹으면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라면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가 안 보이면요 못 느껴. 아이고 이 좋은 걸 공짜로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삶아 먹자 이래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녁 막 먹게 하는 거 아닙니다. 위가 막히면 내가 막혀요. 그러면 몸에서 나오는 이 파동은 우리 뱃속에 복부두뇌라고 있어요. 우리 뇌와 관계없이 스스로 우리 몸의 장기를 지배하는 시스템. 내 의식과 관계없이 심장이 뛰고 위가 움직이고 간에서 해독하고 신장이 피를 돌리고 내 의식과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부두뇌, 내 몸의 모든 장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이 복부두뇌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뇌와 이제 연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동을 시켜주고 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기감이 열려서 내 몸에서 모든 것을 감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 쉬운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런 주변 기기가 왜 필요한지 모르다 보니까 안 됐던 거예요. 저도 이게요 몰랐죠.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성소에 뭐 이런 거 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거 한번 그냥 뭐 숫자대로 뭐 얼마 열하는 거 숫자대로 섞어 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어떻게 돼 보세요? 되더라 이거예요. 왜 된지는 모르는데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이 안에 어떤 전자칩이 어느 회사께 뭐 어떤 용량이 들어간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그 문자 보내고 뭐 뉴스 보고 이런 거 외에 특별한 기능 사용하는 사람 별반 없을 거예요. 저도 카톡 보내는 거, 뭐 뉴스 좀 보는 거, 문자 보내는 거, 전화 받는 거 그 외에는 전부 다 깡통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것만 필요해도 되니까 쓰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면서 엔진 무게가 뭐 몇 킬로고, 예? 시트가 뭐 어떤 재질이고, 차폭, 차 높이, 차 길이가 얼마고, 타이어 재질이 얼마고, 이런 거 묻고 알고 탑니까? 별로 의미 없어요. 저도 그래. 여러분들 몸에서 몸에 대해서 아무리 알라 그래도 성경은 다윗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아무리 깊이 들어가 봐야 인간은 언제나 그 신비가 무한대로 남아있어요. 단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내 몸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양심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편을 몇 가지지만 내가 취해서 활용한다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가 막혀 죽는다 하니까 기가 돌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기가 돌아서 피가 돌게 해주고 호르몬 대사라든지 모든 몸의 생명 에너지가 정상 리듬을 타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때 뭐 내가 엎어놓고 막 기치를 한다고 믿습니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수학 중에 수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오셨으니까 요즘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그 기라는 게 하도 궁금해서 왔대요. 그러니까 뭐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귓구멍을 뚫어버리는 게 답이에요. 막힌 귓구멍, 소리 듣는 귓구멍이 아니고 우리 몸에 에너지가 흐르는 귓구멍을 관통시켜가지고 여러분 체에서 손만 따도 우리가 뭐 한다 겁니까? 통기시킨다. 길을 열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뭐 내가 산에 가서 수도를 안 해도 기감이 확 열려서 다 알게 되더라. 이겁니다. 어쨌든 오늘 와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제 마치고 내려가서 우리가 누가 기가 열릴지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잠깐 기도 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법칙과 질서를 주셨사오니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